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 시험 전자공학 전자회로에 자주 출제되는 리미트 회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이용한 파형 정형 회로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리미트, 클리퍼 같은 의미입니다. 리미트, 클리퍼 두 개 다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파형을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클램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교류 신호의 직류 레벨을 더하거나 빼는 이런 형태를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리미트와 클리프라는 이 회로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사인파 교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리미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파형 일부분이 잘려지는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가 리미터 또는 클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가 공시험에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미터, 클리프는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클리프 회로입니다. 상단부 클리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다이오드가 병렬로, 교류 입력에 병렬로 다이오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 저항이 있는데, 이 부하 저항은 여기 단자, 이렇게 출력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어도 이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거나 이 부하 저항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 부하 저항이 간혹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인파가 이렇게 입력된다고 할 때, 사인파는 요 입력에 플러스 주기와 마이너스 주기로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는 플러스 주기와 마이너스 주기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주기일 때 전압은 이렇게 출발을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렇게 이 루프를 전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ON이 됩니다. ON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순방향 전압, 여기 0.7V가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문턱전압 0.7V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 문턱전압은 생략을 해줘도 됩니다. 0.7V를 고려해 주지 않고 그냥 0V로 해주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상적이다는 말이 없을 때는 0.7V를 순방향 전압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0.7V는 부하 전압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게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는 부하에 0.7V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또 이것이 다이오드가 오픈돼 버리면은, 이 회로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다이오드가 없게 되면은 이것은 이 병렬 회로는 생략되기 때문에 전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부하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거의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Vout은 VI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이오드가 오프 됐을 때 Vout은 VI가 될 것이고, Vout은 0.7V가 될 때는 다이오드가 ON 됐을 때 이렇게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ON인지 언제 OFF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플러스 0.7V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가 ON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ON이 되기 위해서는 이 VI가 0.7V보다 커야 됩니다. 0.7V보다 클 때 다이오드는 ON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V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편의상 10V, 마이너스 10V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다이오드가 ON 되기 위해서는 0.7V 커트라인이 생깁니다. 이것이 0.7V입니다. 0.7V보다 크게 되면은 이 다이오드는 쇼트가 되어서 ON이 되어서 0.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입력 요 사인판은 0.7V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고 0.7이 나오게 됩니다. 0.7이. 그 다음 역으로 이제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VI하고 Vout이 같아져 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입력하고 출력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이너스 반파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되죠. 이 부분들은 다 커팅이 돼서 리미팅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 Vout은 이와 같은 파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7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 파형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파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0.7로 리미팅이 되고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VI가 Vout이 되는 이와 같은 파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출력 파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 전달 함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이 출력 파형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다 보니 요즘은 전달 함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는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전달 함수라는 것은 VI분의 VO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가로축은 VI고 세로축은 출력입니다.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VI가 0.7V 이게 0.7입니다. VI가 0.7V보다 크면은 0.7V보다 크면은 요 구간이죠. 0.7V보다 크면은 출력은 0.7입니다. 출력은 0.7V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 입력이 0.7V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VI하고 VO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1차 함수로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것이 VI가 VO하고 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는 0.7V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달 함수 이 부분도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클리프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단부가 잘린다는 거죠. 밑부분이 리미팅 되는 그런 회로를 말합니다. 자, 다이오드 단지 앞 부분 회로하고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동작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사인파가 VM에서 마이너스 VM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시로서 여기 10V 마이너스 10V라고 이게 그러면은 10 사인 오메가 T로서 입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I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순방향 전압이 여기 플러스 0.7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I하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0.7이 커트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먼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그냥 10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0.7이 커트라인이 됩니다. 0.7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0.7입니다. 이거보다 크면은
이거보다 크면은 전류가 이리 흐르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Vout은 VI가 됩니다. 이 회로가 없기 때문에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은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보다 클 때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가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크죠. 근데 이제 작은 부분 반대로 VI가 0.7 마이너스 0.7V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흐릅니다.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순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0.7이 돼 가지고 당연히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0.7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플러스 파형만 반파만 나타나는 이와 같은 파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7보다도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0.7로 제한되고 리미팅이 되고 그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VI가 VO하고 같은 파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달 함수 요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VI하고 VO하고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게 VI고 여기는 VO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0.7이라 했죠. 마이너스 0.7보다 클 때는 자, 이거보다 클 때는 VI하고 VO가 같습니다. 이거는 Vout이 VI하고 같은 비례선이 되겠죠. 비례 직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영역 0.7V보다 작을 때는 Vout은 마이너스 0. 이거는 마이너스 0.7V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달 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클리프 회로, 이제 네 번째 회로로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이오드 밑에 E라는 바이어스 전압, 여기 보면은 E로 바이어스 된 상단부 클립, 이것도 위쪽이 잘립니다. 그죠? 윗부분이 잘리는 그런 클리프 회로입니다. 자, 여기 다이오드 전압 보면은 0.7이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여기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E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은 플러스 E하고 0.7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하고 이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인파를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인파가 들어올 때 저는 그냥 편의상 여기를 10 마이너스 10 저는 10 사인 오메가 t를 한 겁니다. 단지 이거를 10으로 VM을 10으로 잡은 겁니다. 그냥 편의상. 그러면은 요거를 E를 그냥 5V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7V가 커트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7이죠. 5.7V보다 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출력에는 그냥 5.7이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다이오드 방향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다이오드가 오픈되면서 이 병렬 브릿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하에 모든 전류가 흘러서 Vout은 V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 5.7이라는 카트라인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5.7V를 이렇게 선으로 끄면은 5.7V보다 큰 이 구간, 또 이 구간이죠. 에서는 5.7이 됩니다. 그보다 작을 때는 VI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출력이.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Vout가 됩니다.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5.7 E 플러스 5, E가 저는 5라고 했기 때문에 5.7이 될 거고 E를 그대로 두면은 E 플러스 0.7이 됩니다. 보통 공시험에서는 이것을 이 값을 이렇게 값이 5든지 3이든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출력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 파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전달 함수에 대한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VI하고 Vout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E 플러스 0.7인 5.7V가 됩니다. 그러면은 5.7일 때 여기 5.7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보다 클 때는 이렇게 5.7로 출력이 Vout은 5.7V가 나옵니다. 5.7V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Vout은 VI하고 같은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이너스 2로 바이어스된 하단부 클리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고 다이오드도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은 방향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 양단의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이 양단의 여기 전압은 그렇죠. 마이너스 2 플러스 0.7V가 됩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에 이거를 갖다가 10 마이너스 10이라 하고 요 2를 5라고 두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7V가 되겠죠. 마이너스 5.7V. 그러면은 이런 사인파가 들어올 때 입력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사인 오메가 t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10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카트라인은 여기서 볼 때 요 Vout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5.7이기 때문에 카트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5.7V입니다. 그러면은 이 5.7V보다 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7인데 5.7V보다 크면은 이게 오픈되겠죠. 그죠?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5.7V보다 작으면은 더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가 5.7인데 5.7V보다 마이너스 5.7V보다 더 작은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5.7로 제한이 되고 그보다 더 큰 구간에서는 Vout이 VI가 Vout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Vou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VI하고 같게 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우리가 2를 5라고 두면은 마이너스 5.7로 이렇게 제한이 되겠죠. 자, 이것은 전달 함수 꼭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죠. 자, 여기에 출력이 입력 여기가 VI입니다. VI고 Vout인데 VI가 여기 마이너스 5.7V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작을 때 더 작은 게 이 영역 아닙니까? 이 영역에서는 출력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7로 이렇게 제한돼 버리고 이 마이너스 5.7V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1차 함수로서 VI가 VI하고 같은 Vout이 VI하고 같은 비례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다이오드가 이렇게 나란히 병렬로 되어 있는 이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좋아하는 여기 10V 마이너스 10V 10 사인 오메가 t가 입력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7V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이어스 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7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7V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7V죠. 그럼 이 점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7.7V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0.7 여기 7V 하면 여기 이 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7.7V가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곡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런 사인파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두 점이 생깁니다. 여기는 7.7이고 플러스 7.7, 여기는 마이너스 7.7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7.7, 여기는 마이너스 7.7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7.7V보다 여기에 플러스 7.7V가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됐을 때는 여기가 다이오드 이게 이렇게 쇼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크면은 출력에는 7.7V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들, 이 구간 이게 7.7V보다 크죠. 그러면 크면은 이 무조건 7.7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7인데 이게 마이너스 7V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과 같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출력에는 Vout은 마이너스 7.7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7.7V보다 큰, 더 작은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7.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 값들은 이게 다이오드가 다 오픈됩니다. 다이오드가 오픈되어서 VI가 Vout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전체적인 파형을 보면은 이와 같은 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빨강색 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리미트 파형이 위도 잘리고 아래도 잘리는, 그래서 이것이 Vou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을 보면은 이와 같은 파형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위에는 7.7, 여기는 마이너스 7.7이죠. 자, 이것도 전달 함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입력과 여기 출력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7.7 플러스 7.7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7.7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보다 클 때는 Vout이 7.7이죠. 자, 이것보다 작을 때 여기도 7.7입니다. Vout이 마이너스 7.7V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는 이와 같이 비례식 Vout이 VI가 되는 비례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간. 그래서 이런 전달 함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리미터 회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리미터 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요 입력 파형에다가 저항을 거쳐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에 단자를 달아서 여기 출력 전압을 Vout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나 보통 또 다른 시험에서는 여기에 부하 저항 RL을 달아 가지고 여기에 양단의 전압을 Vout이라고 하는 경우나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냥 간단히 이게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냥 답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부하 상태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것을 문제에서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하면은,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0.7V를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0V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은 0.7V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VI가 입력이 됩니다. 그럼 VI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냥 사인파, 그냥 저는 편의상 10V 마이너스 10V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리 흐를 때 0.7V가 여기 걸리죠. 그러면은 이것은 Vout하고 이 방향이 동일하니까 커트라인이 0.7이 됩니다. 0.7V를 이렇게 커트라인을 그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전류가 클 때 전류가 이렇게 순방향이
0.7이 되겠죠. 이거보다 순방향이 걸릴 때가 0.7V보다 크면은 0.7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0.7V보다 큰 이 구간,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0.7이 됩니다. 그럼 그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입력 파형하고 동일한 이런 파형이 나오고, 이거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입력이 이렇게 된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 파형을 보면은, 출력 파형은 이와 같이 빨강색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0.7로 제한을 하는 회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는 이 다이오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방향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방향을 바꾸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다이오드가 역으로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순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플러스 0.7 이렇게 되죠. 그럼 Vout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Vout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것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0.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했을 때 커트라인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0.7이 됩니다. 마이너스 0.7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보다 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0.7보다 크면은 무조건 다이오드가 이게 오프됩니다. 그러면은 입력하고 같게 되겠죠.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파형이. 자, 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방향으로 E가 추가됐다 이거죠. E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순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전체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0.7이 돼가지고 이것이 카트라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형을 그려보면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됐을 때, 자, 이것을 만약에 그냥 5라고 하겠습니다. 5라고, E를 그냥 5라고, 여기 5V를 걸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7S 카트라인이 되겠죠. 이 카트라인이 마이너스 5.7V가 카트라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이오드는, 이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크면은 전류가 이리 흐르니까 다 걸리겠죠. 이 커트라인보다 크면은 다 나타납니다. 다이오드가 오프되니까. 그럼 이거보다 작을 때는 전류가 이리 흐르기 때문에 요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출력 파형이. 그죠? 이거는 이제 10V, 이거는 마이너스 5.7V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자, 조금 전하고 다르죠. 다이오드하고 저항 위치가 다르죠. 그죠? 자, 이런 경우 뭐 이대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숙달이 되면은. 근데 이거를 회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친숙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다이오드하고 저항을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VI가 되고 저항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저항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자, 다이오드가 이것을 축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사가 박혀 있다고 하고 이 두 개를 자리 바꿉니다. 그러면 저항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다이오드는 이대로 툭 떨어뜨리세요. 그러면은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동일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죠.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이오드가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석할 때도 이게 VI입니다. 그럼 해석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다이오드가 병렬로 오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는 저항이 있겠죠. 어떻게 이걸 중심으로 바꾸랬죠. 그러면은 다이오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는 그렇죠. 이것을 툭 떨어뜨리면은 이와 같이 다이오드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해석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직렬로 된 다이오드를 이와 같이 병렬 다이오드로 바꾸는 이런 연습을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E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병렬로 반대로 이렇게 되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된 전압이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것은 이게 플러스 0.7하고 커트라인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E 플러스 0.7이 카트라인이 되고 이거는 전압 V 아웃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E 플러스 0.7이 카트라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그거는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V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요거 E를 편의상 5라고 잡겠습니다. 여기 5V를 여기다가 걸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7이 되고 이거는 플러스 5.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카트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 5.7하고 플러스 5.7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5.7하고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런 경우는 항상 제가 본문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이런 해로 할 때는 이런 병렬로 두 개가 됐을 때는 중간만 살아남는다. 중간만 산다. 중간에는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살죠. 이것만 살아납니다. 이거보다 큰 구간 죽어버리죠. 작은 구간 죽어버리죠. 중간만 살아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리미트 회로는 정리해 두시면은 뭐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 이것으로 파형 정형 회로, 리미트 회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는 다이오드 클램프 회로에 대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